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강나현입니다. 자, 윤리사상 9월 평가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탐구 전체 과목 중에서 윤사가 지금 등급 컷이 좀 가장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거든. 2등급 점수 때도 뭐 40점으로 뭐 예상이긴 하지만 이제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윤사를 선택한 학생들이 또 이번 시험을 보면서 좀 어려움을 느낀 점이 좀 있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설다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구나, 이런 선지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선지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평가원의 6월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딱딱 익혀지면 그 개념 안에서 딱딱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좀 그런 형태 문제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9월, 그다음 11월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응용된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을 무조건 분명하게 알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 풀 수 있는 라인이 계속 나옵니다. 자, 해설을 좀 하면서 같이 어떤 문제 조심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가불이에요. 자, 가불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 공통점이 있는 입장이고, 지금 두 입장이 둘 다 도가잖아. 그래서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 모두 순수하고 소박하다. 인의의 덕 따위는 쓸 곳이 없다. 인과 의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연의 도가 멀어질수록 인의가 생겨나. 노자 입장이 나왔고, 인의가 사람의 본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거는 유관 아니네.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주면 괴로워하듯이 인위는 인위니까 괴로움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도가네. 그럼 장자 입장 나오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게 또 장자스럽잖아. 그럼 둘 다 노자 장자 도가 입장의 공통점을 찾읍시다. 자, 옳고 그름을 구별하자. 유가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자. 다 바로 2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따르자. 유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연기의 원리를 깨달아서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자. 불교. 자, 악한 본성을 선하게 교화하려고 노력하자. 본성을 악해. 근데 선하게 순자. 이렇게 가는 게 또 도움이 되죠. 자, 이번에 2번 문제 봐볼게요. 지금 이제 양명학하고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 문항 자체가 어렵게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6월 평가원의 구도를 보면 또 좀 까다로운 구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 양명학은 계속적으로 수능까지 이 문제가 쉬웠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좀 가셔야 되는데, 자, 지금 갑의 입장 보시면 암과 실천 공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어. 이는 두 발이 서로 앞뒤로 번갈아 내디디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같이 가야 돼. 지행병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리학이죠. 암과 행함은 같이 가자. 성리학적인 입장이라면,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야. 구분 없는 하나. 이렇게 양명학이죠. 예. 그럼 이제 암과 행함에 대한 어떤 성리학과 양명학 입장. 지행병진, 지행합일. 적을까요? 지행병진. 조건적으로 둘이 같이 가야 돼. 근데 선은 있어. 그 다음에 지행합일. 알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이렇게 또 정리하고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성리학은 우리 악행의 원인이 기질한테 있어.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질을 바로잡자. 괜찮죠? 자, 두 번째. 암과 실천은 함께 가야 돼. 지행병진. 근데 선우가 있잖아. 선우가 뭐니? 후. 선지 후행.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뒤로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중도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해? 행중어지. 행하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경중하고 또 선우는 또 우리 고쳐서 가죠. 예스. 3, 4. 내 마음의 양지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자. 이게 양명학이야.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을 해. 이게 양명학의 경물치지의 뜻이죠. 이럴 때 사물이 이치를 얻는다. 경물치지 양명학. 부모를 섬길 때 효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구하는 거야. 자, 봐봐. 효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구한다. 자, 이 선지 또 낯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부모 이게 사물이잖아. 그러면 효의 이치가 사물에는 없어. 오직 내 마음 안에만 있지. 그래서 효의 이치를 부모에게 구하지 않고 내 마음의 양지를 발휘하는 치양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물에 이치 없어. 양명학. 답 4번이 잘못했고. 자, 5번 볼게요.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자. 이게 모든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는 성리학과 양명학, 육아의 공통점이잖아. 천리, 인욕. 그치?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합시다. 답 4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는 지금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많은 아름다운 것은 가시적, 감각으로 그리고 가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 여러분 이렇게 자체 붙으면 이데아 가자 그랬다. 자, 가지적이지만 가시적이지 않다. 지금 현상계에 있는 개별 사물과 그리고 이데아계의 특성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플라톤의 제시문이고. 자, 두 번째,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 지복이다. 이 지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어떤 직관적인 암, 정신적인 만족,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인간 최고의 어떤 행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스피노자 입장에 나와 있어요. 플라톤과 스피노자 이성 라인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상가. 자, 그럼 욕망을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글쎄, 욕망을 제거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욕망을 모두 제거하자 이런 입장 우리 아무도 없잖아. 그럼 이성의 역할은 뭐니? 이 욕망이 지나치거나 충동적이지 않도록 제어해서 절제의 덕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성의 역할이죠.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어, 이성적으로 제어하자. 그래서 절제의 덕을 갖추자. 이렇게 접근합시다. 자, 두 번째,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달라. 왜냐면 사물은 어디에 존재해? 현상계에 존재하잖아. 자, 저 체크할게요. 사물은 현상계,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데아계는 이데아계에 존재하죠. 이상세계에 존재하잖아. 존재 방식이 달라. 인식 방식도 달라. 현상계 개별 사물은 감각으로 인식한다면 이데아계는 이성으로 인식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가시계, 얘 가시계. 인식 방법이 다른 건 맞지만. 자기 보존의 욕망에다 체크할게요. 자, 우리 스피노자한테 물어봅시다. 자기 보존의 욕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코나투스 좋은 거야. 옳은 행동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니? 이 자기 보존의 욕망을 증진시키는 게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필연성을 인식하는 그런 삶이 이 자기 보존의 욕망을 증진시키죠. 그래서 약화가 아니라 증진시키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야. 그래서 필연성을 자꾸 이해하는 그 역할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이성이 해야 할 역할 어떻게 하는 거? 신적 어떤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신에 대해 알아가는 거 이게 이성의 역할이지. 그럴 때 자기 보존이 자꾸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자, 4번. 자연은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이고, 예, 무한성을 갖고 있는 실체 맞죠? 자연 안에 사물은 유한한 존재야. 그리고 실체가 아니라 양태. 여기 뭐 어렵진 않게 나왔어요. 자,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플라톤은 그게 뭘까? 선의 이데아. 자, 스피노자. 자, 실체가 변형이 돼서 양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실체가 신이고 나머지는 다 신의 변형이죠.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실체인 신, 모든 것은 그 실체의 변형이야. 그래서 양태야. 이렇게 우리가 좀 점검을 합시다. 답 5번이고 이거 처음 나왔던 선지죠. 스피노자한테는 실체와 양태의 관계성을 묻는 라인으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지? 라고 구성 좀 잡아주시고 대비해 놓을게요.